자, 그럼 이제 아까 보셨던 파일을 다시 열어보도록 할 거고요. 아트보드가 애매한 곳에 있네요. 첫 번째 있는 아트보드를 선택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보다는 재밌지만 이번에도 크게 엄청 재밌다라는 느낌을 좀 덜 받으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하실 일은, 자, 아트보드는 아니고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버전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조금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자, 지금 저는 아트보드의 첫 번째 셀렉션 툴 베이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아이는 선택이 안 되고요. 오른쪽에 일부러 선택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선택 툴로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곳을 클릭하시면 선택되지 않고요. 파워포인트처럼 바깥쪽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만큼 이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우스 놓으면 선택된 거 보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을 클릭하시면 해제됩니다. 파워포인트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일부만 잡으면 선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은 일부만 잡아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는 직접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이때 혹시 모르니 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자, 하나든 두 개든 여러 개도 관계없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저처럼 테두리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분이 계실 거고요. 또 이 상태에서 키보드 아무것도 안 누르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계시면 저처럼 점이 뜨는 분이 있고 아닌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거는 스페이스를 안 눌러도 점이 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버전 차이고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만큼 선택했을 때 저처럼 테두리에 표시가 안 뜨는 분들은 상단에 뷰, 보이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뷰라고 하는 부분에 쭉 내려가시면 여기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전 하이드라고 써있죠. 이미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분들은 이렇게 뜰 거고요. 분명히 저는 검은색 화살표 예로 했습니다. 다시 Show Bounding Box로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버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 스페이스를 누르면 포인트가 뜨는 분도 있고요. 이건 상위 버전으로 올라올수록 이렇게 뜨고요. 하위 버전으로 내려가면 요 화면하고 요 화면하고 두 개 같이 중복으로 보일 겁니다. 그건 하위 버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더라도 이 점 표시가 안 뜨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마찬가지 기능이 하나 꺼져 있어서 그래요. 엣지. 컨트롤 H라고 하는 요 엣지가 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보이기 때문에 하이드라고 뜨겠죠. 똑같이 끄면 뭔가 표시가 안 되죠? 스페이스 눌러볼게요. 아무 표시 안 뜨죠. 켜면 다시 스페이스 눌렀을 때 저는 나타납니다. 특히 이 기능이 자주 꺼지게 될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대신에 커맨드 키예요. 혹시 모르니까. 자, 왜 자주 사용하게 되냐면 이 아트보드 지금 보이시죠? 테두리. 종이가 보이는데 빨간색 선 신경 쓰지 마시고 종이가 보이는데 Shift Ctrl H를 눌러볼게요. 자, 맥은 Shift Command H입니다. 누르면 짜잔 종이의 테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트보드의 형태를 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 종이의 위치가 보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 이 옵션인데 Shift 하나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잘못 누르면 아트보드가 아니라 다른 걸 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기는 문제다. 자, 그럼 몇 가지 설명드리면서 또 진행을 해봐야겠죠. 자, 언제쯤 이 내용을 할 것인가? 지금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툴이고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검은색 화살표, 선택 툴. 또 하나는 그 옆에 있는 흰색 화살표,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있는 아이는요, 하나씩 통으로 도형 자체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때 하나를 선택한 상태에서 또 다른 도형을 선택하고 싶다면 키보드에 Shift 누르고 클릭하거나 또 Shift 누르고 바깥에서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빼고자 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가 선택되어 있을 때 하나만 빼고자 하신다면 똑같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클릭하시면 빠집니다. 즉 Shift는 추가로 선택하거나 추가로 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이런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를 선택한 상태에서 반대로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전체를 잡으면 선택된 건 해제가 되고요. 선택이 안 된 건 반대로 선택이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은근 많이 사용하겠죠. 자, 이렇게 만드는 아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써먹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해보죠.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추가 선택하겠습니다. Shift, 클릭, 클릭, 클릭. 4개를 다 선택해 봤어요. 이때 전체 8군데를 보면 작은 사각형의 무언가가 떠 있습니다. 이곳에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직선형 화살표가 나옵니다. 저는 직선형이 아닌데요? 곡선형인데요? 좀 더 바깥에 있어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위에 갖다 대시면 직선형 화살표가 나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하시면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인 거죠.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 움직이면서 Shift를 꼭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정비율로 커지고 작아집니다. 뛰는 건 키보드 먼저 뛰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마우스를 먼저 떼고 잠깐 생각하시고 키보드를 띄면 됩니다. 동시에 뛰는 분들이 계신데요. 동시에 뛰면은 망합니다. 키보드를 먼저 뛸 수도 있기 때문에 찌그러지기도 하니까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우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Shift 조절됐으면 마우스 먼저 띄고 키보드 띄고 Shift를 먼저 누르시면 선택 해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반대 다른 기능을 쓸 수 있게 되겠죠. Shift 하나에도 여러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하는 것 외에도 곡선형 화살표가 있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움직이시면 회전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마우스를 이렇게 직접 위가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가져가면 곡선형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회전을 하죠. 이때도 움직이다가 Shift 누르시면 얘는 45도 각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뛰는 건 마우스 먼저 키보드 나죠. 무조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크기 조절하는 것과 회전하는 것에 대한 기능을 보셨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죠. 크기 조절할 때
Shift를 누르시면 정비율로 조정이 되는 건 알았는데 내가 마우스 조절하는 곳에 어디로? 정반대편 기준으로 커지고 작아지고 있죠. 이때 키보드 Alt를 동시에 같이 누르면 해당하는 요소, 도형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커지고 작아지게 됩니다. 물론 마우스보다 키보드를 나중에 눌렀습니다. 뛰는 건 키보드가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마우스 먼저, 키보드 나중. 자,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 또는 그래픽 계통의 프로그램들은 키보드를 먼저 띄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우스보다 먼저 누르거나 마우스보다 나중에 누르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띄는 거는 무조건 키보드를 먼저 띄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마우스를 먼저 띄고 키보드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 자, 그럼 크기 조절하는 거 보셨고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들어가시면 무용지물이고요. 선택한 도형 위에서 움직이면 들어가시면 선택한 도형들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움직이다가 키보드 Shift 누르시면 수평 또는 수직 또는 45도 각도로 움직이겠죠. 이때 재밌는 건 움직이다가 키보드 Alt를 누르면요. 그리고 마우스 띄워볼게요. 복사하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같은 유틸리티 프로그램 계통에서는 움직이다가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였을 겁니다. 대부분 컨트롤 키입니다. 하지만 그래픽 계통의 프로그램은 복사하는 건 전부 다 Alt가 더 많습니다. 특히 2D 쪽은. 이때 재미있는 건요. 컨트롤 D 한 번 움직이고 난 다음에 컨트롤 D라고 하는 단축키를 누르시면 제가 방금 전에 했던 행동을 다시 하게 됩니다. 컨트롤 D만 눌렀어요. 자, 컨트롤 D는 내가 했던 행동을 뭐 하는 거다? 반복하는 거다. 어떤 분들이 이거를 반복해서 복사한다로 쓰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컨트롤 Z예요. 컨트롤 G라고 하는 키를 누르시면 맥은 커맨드겠죠. 커맨드 G 누르시면 돌아가는데 개수는 꽤 많이 되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개수도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동하다가 Alt 안 누르고 뛰면요. 이 이동한 만큼을 그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컨트롤 D는 내가 방금 전에 했던 행동에 대한 반복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로 인해서 선택 툴이라고 하는 기능이 가지는 이동, 선택, 회전, 크기 조절, 덤으로 복사하면서 했던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기능까지 보시게 되셨습니다. 밑에 어딘가에 또 나와 있긴 하겠지만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그룹 짓는 거 선택한 상태에서 그룹은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도 나오는데 그냥 단축키 외우십시오. 컨트롤 G라고 상단 메뉴 오브젝트에 그룹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룹 시킨 아이는요 같이 다니게 되는데요. 푸는 건 Shift 컨트롤 G가 되겠죠.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틸리티는 Alt 컨트롤 G도 있지만 자, Shift 컨트롤 G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룹 되어 있을 때 잘 보십시오. 선택한 상태에서 이 중에 큰 요 이파리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주변이 보시는 바와 같이 뿌얘지게 되면서 이 내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야기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룹되어 있는 아이의
필요한 것 하나를 더블 클릭하시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더블 클릭하실 때 선택했다고 해서 다른 곳에 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그 객체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야겠죠. 이때 필요한 이파리 하나를 선택합니다. 움직여 봅니다. ESC로 빠져나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현재 그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빠져나가려면 무엇을 누르세요 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기능을 누르든가 ESC를 누르시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룹 안에 걸 조정했지만 그룹은 그대로 유지를 하므로 변경된 상태로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그룹을 풀지 않더라도 가공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필통에 있는 펜 하나를 꺼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룹은 뭐예요? 여러 개의 필기구를 필통 안에 담는 개념이잖아요. 여러분이 필기구 하나를 꺼내기 위해서 전부 다 꺼낸 다음에 하나를 꺼내지 않고 그냥 지퍼만 열고 하나를 꺼내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요약하겠습니다. 선택 툴, 선택, Shift, 추가 선택 또는 추가 해제. 여러 개 선택한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고, 크기 조절할 수 있고, 회전할 수 있고. 그룹은 컨트롤 G, 메뉴 상단에 그룹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푸는 건 Shift 컨트롤 G. 그룹이 되어 있을 때는 더블 클릭. 다 했다면 ESC. 자, 풀이 좀 해보셨겠죠? 밑에는 요 두 개는 크게 어려운 거 사실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죠? 요게 요 자리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쓱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당장 꼼꼼하게 맞춰라 이건 아니기 때문에 좀 적당하게 쓱 위치만 잘 맞춰 주신다면은 크게 불편한 거는 없을 겁니다. 심지어 제가 회전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없죠?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이 학의 경우는 있는 그대로만 배치하시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하지 마시고 당부드리는 건 이렇게 해놨으면 그룹까지 해주세요. 같이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밑에 거 볼게요. 자, 밑에 거는 마찬가지로 자, 체리 있습니다. 체리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어라 이번엔 사이즈가 다르네요. 쉬프트 누르고 사이즈 키우시면 되죠. 저는 일부러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잘 활용해서 쓰는 편인데 뭐 위나 아래 누르셔도 돼요. 대신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꼭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배치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크기가 100%다 맞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 맞추시길 바라고요. 이 위에 들어가는 아이들 다 뒤집어야 되네요. 그대로 Shift 눌러서 뒤집어 주시고 하나씩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에 있는 거 거의 뭐 애들 장난처럼 해놨죠. 자, 어느 정도 마음처럼 잘 안 가는 곳이 있다면 키보드 방향키로도 살짝 움직여도 됩니다. 자, 안에 들어가는 이 표시 쓱 돌려서 마찬가지로 갖다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딱 맞게 제가 해놓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은 꼼꼼하게 맞춰주셔야겠죠. 100%는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는 뭐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 하는구나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자, 뒤에 가는 것도 맞춰서 배치하고 다 되었으면 마찬가지로 그룹. 자, 이 정도 했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사실은 나중에는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이거 다 티 납니다. 지금 연습이니까 처음 하시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하는 거는 선택한 아이를 옆으로 옮기면서 키보드 Alt 누르면 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는 거의 사이즈가 맞습니다. 뭐 조정해봐야 아주 미세하게 조금 수정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거는 그대로 카피하면서 Shift 누르고 사이즈 줄이시면 됩니다. 이때 Alt랑 같이 누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가져가도 돼요. 그쵸? 그런데 자,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그냥 이렇게 회전을 시키시는데 그럼 어떻게 돼? 수학의 방향이 돌아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 그룹을 풀고 안에 있는 수학이만 왼쪽의 모양처럼 각도를 바꿔주셔야죠. 한 번 더 그대로 카피해서 Shift 하면서 Alt로 카피했습니다. 사이즈 조절하시고 바깥에 있는 이 노란색만 돌려서 한 번 더 카피해서 사이즈 변경 바깥의 것만 회전 끝내지 마시고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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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그룹 자, 됐겠죠? 밑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걸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걸 보고 왼쪽에서 따라하는 거죠. 자, 뭐가 잘못됐나 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그냥 카피 하나 더 할게요. 자, 좌우 비교하면서 하게. 첫 번째 바뀐 건 요 불인 것 같습니다. 신호가. 드래그를 움직여도 되지만 그럼 위치가 잘못되니까 두 개를 잡아서 회전으로 그냥 돌려버리면 편하게 되죠. 가운데 있는 아이도 봤더니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선택을 잘 해서 마찬가지로 돌려주시면 끝납니다. 또 있나요? 있군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죠. 컵 얘네들 드래그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차후에는 이렇게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죠.
그럼 왼쪽에 있는 아이가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두 개를 비교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맞췄습니다. 자, 수정된 위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더 있나 모르겠네요. 자, 종 가보겠습니다. 종은 불필요한 아이들을 지우면 되는 거였죠. 카피해 놓고 일부러. 자, 바로 풀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그룹을 해제를 하셔야 되는군요. 색깔 빨간색 필요 없으니까, 검은색 필요 없으니까 각각의 내용들을 모두 지우시면 해결이 됐습니다. 끝내지 마시고 그룹, 왼쪽에 있는 이 머신의 이미지도 마찬가지 그룹은 꼭 하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와 지우고 그룹하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복잡한 거 없으시죠?